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6다 215721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 정한 계속비 계약과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 공사 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 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계속비 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 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 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은 우선 1차 년도에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 금액과 총 공사 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 공사 금액과 총 공사 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 계약이라 칭한다. 대법원 2018년 10월 30일 선고 2014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은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서 이른바 총괄 계약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 이행 의사의 확정, 계약 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 공사 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 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 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 계속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변경 계약으로 종전 장기 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하나의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갑 회사 등의 위 간접 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7다 291319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 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2002년 12월 30일 제7조 제1항은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경과 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식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 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에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 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 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재건축조합이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재건축조합이 구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도시재개발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주택이나 대지와는 별개인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달리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구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2003년 6월 28일 대법원 규칙 제18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로 폐지 제5조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등기를 할 수 없다. 3.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전유 부분과 함께 대지 사용권인 토지 공유 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되고 대금이 완납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별도 등기로서의 근저당권도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집합 건물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자는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유 부분과 함께 대지 사용권인 토지 공유 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되고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별도 등기로서의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경매 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 매각 조건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이상 위 근저당권은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는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갑 재건축 조합이 집합 건물인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멸실 전 각 구분 건물의 조합원과 신규 각 구분 건물에 관하여 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갑 재건축 조합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등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신규 각 구분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자 멸실 전 각 구분 건물의 근저 당권자인 을은행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주택인 멸실 전 각 구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을은행의 근저 당권이 신주택인 신규 각 구분 건물에도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신규 각 구분 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을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8-223-054 판결 사건명 매매 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 문서에 기재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 문서에 나타난 법률 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문헌의 형식과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사실이 특정 법률 행위에 관한 조건인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가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적극. 조건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 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특정 법률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 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3. 계약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및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4.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 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 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5.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 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이 유추 적용하는 경우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 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이 방해 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 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 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 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6. 갑 사무투자 전문 회사 등이 을 외국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병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을 법인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병 회사와 3년 내에 을 법인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매도 주주, 원칙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예정자가 결정되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 당사자에게 매도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매도 주주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동반 매도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 주주의 동반 매도 요구에 동의하거나 X. 매도 결정 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상대방이 선택한 가격으로 매도 주주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거나 Y. 매도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한할 수 있다. Z. 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정유한 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위 지분 매수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을 법인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 회사가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을 법인 지분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다가 병 회사가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 절차를 중단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의 신의 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의 방해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이 의제되었다며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정 회사의 입찰 절차 진행에 필요한 투자 속에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을 이유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 효과를 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정 회사 소유의 을 법인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 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8다 255143 판결 사건명 보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결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물품 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갑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8다 273-981 판결 사건명 관리비 1.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에서 정한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 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 적극. 이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집합건물법이 결의 취소의 소를 도입한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결의 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 기간에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 이가 규정한 취소 사유, 즉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소 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 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 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 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 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9 다 294-947 판결 사건명 공유물 인도 청구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 공용 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 공용 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 공용 부분이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 공용 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 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 공용 부분이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 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집합건물법 제52조, 제51조, 제3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타 207444 판결 사건명 임금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 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 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 금액은 퇴직금 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 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다 222-580 판결 사건명 장부 열람 등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 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다 26177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 전부,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 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 책임을 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 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취득한다. 2. 민사소송 절차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개의 채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변제 액수가 지정한 특정 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개의 채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 액수가 지정한 특정 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 이득 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 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갑 운전의 가해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병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 차량 동승자 정이 인적 손해를 입자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자인 무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사인 기 보험회사가 무 회사에 병과 정의 손해에 관한 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 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상의 금액이 무 회사가 보험자 대위로 취득하는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책임보험금과 이행 권고 결정상의 금액은 모두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